사업계획 승인 취소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 취소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일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박스 바로 위에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이란 말을 줄쳐 놓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분양 후 시공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자인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공급을 약속하게 되면 둘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만들기 전에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는 선분양 후 시공 형태에 있어서는 입주 예정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은 꼭 분양해 준다. 보증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분양 보증 받지 못한다면 주택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공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다면 한국토지신탁이라 해서 호화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호화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사업체가 부도 나서 신탁회사에서 대신 아파트를 만들고 입주 예정자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한 때 분양 보증 받았다면 신탁회사가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보증이란 단서가 달리게 된다고 하면 얘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단서에 해당되는 주택 분양 보증이란 말을 줄여놓고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취소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통합심의 별 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계 시공 감리 안 합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시면 사용금사 찾았습니까? 우선 양가로 1번 봐주십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 시군구청장 추천했습니다. 지금 621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사용검사 절차라고 아랫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등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있으면 신청 1부터 15일 내 사용검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잠깐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게 보통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이 주택건설 절차는 용지 확보와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로서 주택상황 자체와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또는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되고, 이 파트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저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얘를 1단계로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체 파트에서는 주택조합을 반드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상조동 사건 생각하시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대지에 새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들고 와야 된다? 등기법 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장 들고 한 때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사업체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준공 금사, 사용 승인은 허가 내준 자가 사용 승인 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사용 금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금사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군구청장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택법상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체가 사는 집입니까? 살 집입니까? 팔 집입니까? 팔 집이라고 하면 입주 예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라는 것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 사용공사에 대한 관할 관청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큼은 시군구청장이 사용금사권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주택건설사업 했던 자가 국가, 그리고 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용검사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처리 기간은 15일인데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용승인은 신청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물 한 동에 대한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7일이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기간 길게 잡아줘야 되죠. 사용공사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것만 비교해 주시고, 건축부의 사용승인 처리 기간은 7일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는 사용검사 효과로서 완공한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 사용승인 찾으셨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시 사용승인 단위로서 임시 사용승인 얻고자 하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획별 주놓습니다. 623페이지 양가로 2번 임시 사용승인 찾았습니까?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동별 주놓습니다.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승인 신청하고 임시 사용승인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밑에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 동그라미 놓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와 관련된 관련 문제로서 임시 사용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대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구획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합니다. 만약 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부지가 워낙 넓은 때에는 토목회사 여러 곳에 공사를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A라는 토목회사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다른 공구보다 먼저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면 얘는 다른 사람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바로 아파트 건설할 수 있다. 바로 아파트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구획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주택건설 사업은 건물 한 동의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주택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택과 공동택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의 한 세대가 단독택의 한 동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택에 대해서는 동별 임시 사용 승인 외 추가적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허용하게 되는데, 간혹 입주 예정자가 전부 입주하기 전에 구경하는 집이라 해서 특정 세대에 대해 미리 도배 장판하고 보여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시 사용 승인 받아 보여주는 집입니다. 그것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단독택은 동별 임시 사용 승인과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 하면 바로 틀립니다. 단독택은 오직 뭐만? 동별 임시 사용 승인만. 반면 공동택은 동별 임시 사용 승인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끔 시험을 장식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라 해서 1번 수용, 사용 찾으셨죠. 양갈 1번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탄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분들은 민간이겠습니까? 공공이겠습니까? 공공. 저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거나 국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 등을 한 줄 밑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수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습니다. 이 수용은 공익사업 시행 시에 땅을 필요로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수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주택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용지 확보의 한 대책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토지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 토지 수용은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는 때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국민택 건설한다 못한다?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받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민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가 진짜 저 테크노밸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끝난 상태인가요? 구리하고 남양주에 걸친 테크노밸리. 예, 아직 안 하는 거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대기업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 대기업과 관련된 1차, 2차, 3차, 4차, 5차 밴드 회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하이닉스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되면 2차 밴드 회사까지만 하이닉스 공장 주변에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 3차 밴드 회사부터는 용지가 부족하다 해서 용인시에서는 배짱 튕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장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된 공사 인부가 많이 필요하시고 완공된 때에도 많은 직원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 주변에 뭔가 민간이 개발 사업하면서 집 만들어서 공급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 받아 임대 아파트 또는 임대 목적의 빌라 만든다고 자금 대출 신청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5%일 때 나는 2.5%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하는 기간은 8년, 좀 길게 임대를 해야 되지만 8년 정도 임대해야 되지만 대출 자금이 좀 저렴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만든 빌라가 있다고 하면 그 빌라도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택은 공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 늘어날 동네라고 하면 대출받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있고 어제 사실은 이상한 거 만들으려고 다른 걸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중에 따지고 나면
직접 현지 답사하시면서 개발 가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뭐 할 때? 국민대 건설하는 때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이 국민대 건설하는 때는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용 절차와 관련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봐놔야 됩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양걸 2번 규정 준용이라는 말 찾으셨죠? 세 번째 주 보시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주놓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이 사업 인정이란 말이 토지 수용 요건을 말합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뭐 받으면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은 국민대 건설 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참고 삼아 봐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총 6개 법률입니다. 그 6개 법률 중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나 학교 만들게 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요건은 실시 계획을 뭐하면 수용할 수 있다?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았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 고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개발법을 못 보셨는데 이 개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 사용 대상, 토지, 건축물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양주의 왕숙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 형태이고 그 사업 형식은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개발 사업에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무엇?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 공부할 시간에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찍어도 맞는 게 비슷하고 10번 공부해도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 한 4파트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모르는 편이지만 그렇게 봐놓습니다. 반면 주택법에서는 누가? 국가가 국민대 건설하는 때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6개 법률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총 4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얘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얘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천천히 해놓으시면 되지 않나 싶고 얘는 이거 공부할 시간에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인생이 편해집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날라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는 싹 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잘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나 이렇게 하나 점수는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따시고 나면 얘만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부 6가지 법률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공법은 현재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 200개마다 다양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정권 구미에 맞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사무실 찾으시고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임대에 대해서만 관심 쏟으시게 되면 큰 흐름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하시고 고용보험 가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고용보험 토대로 해서 교육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생산본부나 또는 몇몇 대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진짜 돈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강의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곳에 부동산 전문가라시고 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작년에 광주 쪽에 찍으셨는데 그 광주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억짜리가 10억 되었으면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게 있으면 그때 돈 내고 고용보험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듣고 따라가서 투자하시는 게,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얘기시죠. 하시다 보면 돈이 머이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시는 것은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주택법에서는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2번, 3번, 4번은 제키십니다. 그리고 5번, 채비시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법이 전제된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추천하고 지나가십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속에 환지 방식이라는 한 줄 밑에 내용 찾으셨죠? 환지 방식 줄쳐 놓습니다.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50% 줄만 쳐놓습니다.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양도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줄에 감정가격 기준한다. 감정가격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또 두 줄 밑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조성원가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대신 이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는 이 정도만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부터 5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 주놓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2번, 환매 찾으셨죠? 국가 등은 한 줄 밑에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동그래 놓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하지 않거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동그라미 해놓는데 공급받은 날부터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 대상이 됩니까? 잘 모르면 이착입니다. 이것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했다. 이 말은 착수했다 그 의미이고 이 건설이 완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년 만에 완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25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게 되면 순수한 공사 기간이 30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붓땡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골조 공사하는데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맡기거든요. 그 친척이 골조 공사하게 되면 그 친척은 설계 도면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갑질하겠습니까? 회장님 동생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 큰일 많이 트들였던데요. 웬만하면 공급받는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사하더라도 최소한 25층짜리 하면 한 3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 만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년에 건설한다. 이 말은 이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항상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때 행정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는데 진짜 저도 잘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가가지고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제가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민법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접할 수 있는 게 행정법 바로 공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좀 애매한 게 많은 상태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유재산이라 하고 그러한 국유재산 중에 국공유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에게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재산만. 결국 이번에
주택 건설 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땅도 일반 재산인데 이러한 일반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제한 없죠. 돈 있으면 누구나 공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불특정 다수 중에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런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라는 것을 부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은 땅에 대해서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혜택이다, 혜택 아니다. 혜택입니다. 그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국공유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 얼마? 50% 이상. 그것 기억하시고 공급받게 되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7번 간선시설 그리고 8번 장소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하십니다. 기회는 문제 나오면 하는 거고 문제 안 나오면 건너뛰실 겁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주택 공급 사셨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개요가 파악되셨다고 하면 이제 개별 특징 중에 등록사업자는 지난주에 함께 하셨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하는 세대가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대상은 1년 동안 20호 2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면 등록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얼마? 30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등록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야 되고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이 등록은 시공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었습니까? 시행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었습니까? 시행. 그래서 법인은 3억, 개인의 기본은 자산평가액이 곱하기 2에서 6억, 전문기술자 1명.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완전 자린이 되어 주택건설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저 시공이란 두 글자가 붙게 되면 3 더하기 2하면 5억, 개인의 기본 자산평가액이 10억, 전문기술자는 1 더하기 2하면 3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적 필요하거든요. 주택건설 실적과 관련되어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때 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한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는 필수적 등록 말소입니다. 거짓, 부정, 그리고 대여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게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체와 관련되어 시험 나올 거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현재 조합과 관련된 설립 방법에 있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대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가받고자 하면 가출 요건으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제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저 토지사용권은 해산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언제만? 설립하는 때만. 그리고 조합원 수는 예정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조합원 자격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간에 관한 문제 갖춰야 됩니다. 대수선형은 10년 경과, 증축형은 15년 경과할 것. 그리고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10명만 가지고도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최소 20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은 무주택자는 절대 안 되죠.
소유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민 결의로서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은 조합장 등을 포함한 임원과 조합원 그리고 총회로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인가받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조합책에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리모델체조합의 경우는 자유롭게 권리 변동, 양도할 수 있지만 지역 지정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추가 모집, 충원 가능했습니다. 추가 모집은 시, 군, 구청장의 승인받아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래서 통상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청은 2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모집 할 수 있고, 그 추가 모집 대상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충원, 공사비용 채워넣을 사람 필요하죠. 사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가 양도되었을 때 양수한 자를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 충원하는 자의 자격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만 충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 장짜리 나중에 보시면 그 한 장짜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리모델체조합은 리모의 사업을 단독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 시행할 필요 없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지정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리할 업무를 등록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업무 대행 가능한 것은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만약 리모델체조합이 등록 사업자에게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땅 중에 공공택지는, 등록 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는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런 주택조합은 빨리 조합택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저걸 해놓으시면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원칙은 30이지만 예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옥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의 경우는 세대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 복합 건축물, 장소,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세대수는 300세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걔는 건축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단이다. 아니다. 구청장은 기반서를 못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땅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국가 등을 공적 사업체라는데, 이들이 국민택 건설하는 때는 토지 수용할 수 있죠. 그 수용 시기는, 수용 요건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 미리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런 취지의 질문은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한다, 그 정도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했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오착이라는 말 예외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모르는 착수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전부 완료되면 사용검사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 처리 기간이 15일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는 토지 수용과 국 공유 시에 우선 매각, 그리고 채비 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얘는 개발법이 끝나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대상은 국가 등이 국민대 건설하는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그리고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때 토지를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받게 되면 공사해야 되거든요.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의 취소 대상이다.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아마 두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3장 주택 공급입니다. 여기 주택 공급은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달 이후에 8월달 정도에 바뀐 내용 가지고 공부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은 목차만 보고 목차와 관련된 설명만 드리고 지나갈 겁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주택 공급은 사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는 양면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간혹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불법 행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모델 하우스라는 말이 얘는 보고하십니다.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업체의 상대방인 입주와 관련되어서는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정을 두게 됩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사업체 편에서 하나, 투기 방지 편에서 하나 시험에 내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교재 잠깐 보십니다. 우선 637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마감 자재 목록표 찾으셨죠? 여기 마감 자재 목록표는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 형태가 선, 분양, 후 시공하다 보니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하우스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입주 예정자에 공급하는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 하우스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 만들게 되면 어떤 마감 재료를 사용해서 모델 하우스 만들었는지 목록표 작성하고 입주 예정자에 제공하고, 저 입주 예정자는 실제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3년 전에 받았던 마감 자재 목록표와 주택 내부에 설치한 마감 자재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는데 양걸 3번만 잠깐 봐놓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시군 고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사용검사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상 가로 닫아놓습니다.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열람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는 사용검사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견본주택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연관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4번 저당권 설정 제한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제가 잘못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안 나오면 제 실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작년에 출제율로 이축되신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실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구미에 맞는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시니,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 입주자 무지 공고 승인 신청일, 가로 열어놓으시고,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60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추정했습니다. 다음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끝에 보시니 담보물권, 2번 끝에 보시면 지상권과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3번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행위 각각 확인하셨습니다. 얘는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사실 저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 안 드렸거든요. 네. 하여튼 이번 출제하신 분들이 작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좀 지방 색을 띠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것을 함께 보시는데, 이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 대상으로서 기간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민법상의 법률 행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현재 저당 설정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 가능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체에서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워낙 바쁘다고 하면 등기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60일까지는 과태료 부담 없이 등기할 수 있지만 60하루째 되게 되면 과태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60일 붙어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태료 내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그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의 담보 물권을 함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재미있으십니까? 저 20살에 이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 공부를 했는데, 그 20살에 제가 무슨 집이 있다고 담보를 피우고 그냥 달달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충분한 이해 또는 실무상의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해나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걸,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사업 주체 명의인데, 저 사업체가 건설주인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저 사업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 이 저당권은 그대로 승계되죠.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말소되는 권리에 해당되겠지만 얘는 승계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 사업체가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주인이 누구인 건 관계없이 저 담보 물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등기되는 물권에 해당되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 승계 가능한 것은 합병, 상속. 원래 그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승계라는 말 보셨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이정되게 되면 채권 관계는 승계되는 거 아닙니다. 채권 관계는 승계되지 않고 뭐만?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차권이라면 승계되지 않는데,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그 말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겠죠. 등기 아니면 물권은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 안 한다? 등기 안 하면 효력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민법의 실력과 지금은 실력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달라져 있지 않으십니까? 점수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오답 노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서 내가 틀렸던 지문, 내가 착하게 잘못 찍었던 지문과 원래 지문,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께 부탁드려 보십시오. 그냥 이 문제가 몇 페이지 기준으로, 기본서 몇 페이지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내가 찾아서라도 공부하겠다. 그러면 오답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현저하게 들어줍니다. 대신 문제에 대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민법 어느 책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특강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디 아니면 요약집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원장님 아주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저 처음 뵀을 때는 코알라처럼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 승계와 관련된 부분의 특정 승계는 뭐만 승계하는 것이다? 등기만.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회사와 관련되어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사용수익. 그러면 사업체가 자기 명의일 때 전세 놓고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자가 사용하는 것이지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용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살려고 분양받았는데 그분이 그 집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권리 심하게 침해한 거 아닌가요? 그러한 것들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 결정되는데 불구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이게 이중매매에 해당되는데 민법상 이중매매는 먼저 등기한 분이 최고이죠. 그런데 우리 공포에는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부기 등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번만 잠깐 보십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할 때 사업체는 이 토지는 또는 주택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얻지 않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 제한물권, 압류 등의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일체 행위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기는 주등기이고 이런 주의 규정 두는 등기는 부기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기 등기는 소유자는 등기할 수 있죠. 소유자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기 등기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저 사업체는 이중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면 악이고 그리고 이중매매에 동참했던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기 등기 보고 등기해야 되거든요. 알고 등기한 것이다. 모르고 등기한 것이다. 알고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이중매매와 관련되어서는 부기 등기라는 게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선의는 유효. 선의 악의 관계는 취소. 악의 관계는 무효. 선일 때만 유효이고요. 악일 때는 무효입니다. 선악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그때는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 알면서 엉뚱한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봐주실 것은 640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에 4번 보게 되면 부기 등기 효력 사셨죠. 부기 등기일 이후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란 말 밑에서 3번째 줄에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당 설정 제한 규정 위반해서 이중 매매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업체는 악이고요. 그리고 이중 매매에 참여했던 제3자라고 하면 등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고 한 것입니다. 알면 악이죠.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본다? 무효로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을 묶어만 놓습니다.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묶어 놓는데 양가로 4번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가로하거나 추천놓거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양가로 5번에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2년 동그라미 해놓으시는데 얘가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2번 나왔으면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안 나오는 거 뻔히 알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저 열심히 했는데 올해 안 나올 거 뻔히 알면 대충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2개만 나중에 한번 보고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풀어보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공급제서 교란 금지 행위는 청약통장 거래와 관계된 사안이더라고요. 통장 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으시고 통장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속마음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속마음은 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십니다.